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유혜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나머지 소통을 하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현재 제 상황은 나이는 39살이고 결혼했고요. 아이는 없어요. 자차 자가 있고 빚 없고 현금은 3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보건대 졸업하고 쉬었을 때 피냄새 맡고 토하러 가서 적성이 맞지 않아 전문대 전기과를 27이 졸업 후 무조건 대기업 목표로 준비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취업을 못했고요. 졸업 후 SDI 계약직 다니면서 대기업 준비하려 했는데 6개월 만에 이런 감축으로 갑자기 잘리고 시골이 본가라 시골에 내려가서 취준 준비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보름도 안 돼서 눈치 주면 노가다라도 해라 해서 28에 노가다 전기 4년을 했어요. 이때부터 꼬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몇 년 동안 취준하던데 고작 며칠 집에 있다고 눈치 주고 터널공사 전기인데 산속에서 굴 뚫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전기시설 설치 유지, 보수, 혼자 하는 일이었고요. 처음에는 일도 몰라서 혼자 생고생하고 아는 게 없으니 사람들 말 걸을까 싶으면 피해 다닐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혼자 독학하며 전기도 감전돼보고 불도 내보고 진짜 맨바닥의 헤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했죠. 제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술로만 일했어요. 전기기사도 도전했지만 나이도 상당해서 중도 포기했었어요. 물론 그 당시 500이라는 월급에 달콤하게 취해버렸고요. 현 와이프를 만나 천안에 정착생활을 해야 해서 노가다는 접었고 결혼 후 공장생활을 8년간 했어요. 와이프가 대기업 다니다 보니 임금을 최대한 맞춰 하다 보니 정말 힘든 공장들만 다녔습니다. 중소인데 5천 연봉 이상이면 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고강도 회사인걸. 그런 쪽을 쭉 다니다 보니 40이 돼가니 쉬는 날 잠만 자게 되고 2주 2개 패턴 바꾸는 것도 버거워지고 이러다 큰명 걸릴 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어요. 며칠 전 지역 내 공기업 위원 최종에서 떨어지고 다들 50대이시길래 붙을 거라 확신했는데 멘탈 나가더라고요. 사기업에서는 나이 많아서 안 붙고 미화원은 나이 적어 안 붙고 공정생활만 하다 보니 보는 눈이 좁아져 제가 원하는 주 5일 8시간 못 찾는 것 같아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입맛에 맞는 직종을 검색해도 잘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해요. 2주 2교대 하면서 7시부터 19시까지 일인데 출근시 새벽에 주차장 보면 차들이 많은데 퇴근 후 주차장을 보면 또 많아요. 다들 공무원 아닐 텐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공들이로서 너무 현타가 와서 공들이는 하기 싫어요. 이제 적당히 벌며 워라밸 챙기고 싶은데 직업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 그래도 결혼하셨네. 돈도 좀 있고. 이분이 뭐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여유는 있는 분은 같네. 아파트예요 그러면? 자가 아파트예요? 당연히 아파트겠지? 와이프분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본인 39. 와이프분은 나이 몇 살이에요? 이 와중에 결혼했어 이분이. 네 살 차예요. 아 그럼 35.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대단하긴 하네요.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네. 이분이 그래도 있잖아요. 뭐 일하다 중간에 꼬이긴 했지만 헛돈 쓴 건 아닙니다. 뭐 비트코인 날려 먹었다거나 아니면 뭐 와이프는 좋은 사람 만났네요. 와이프는 열심히 사는 분. 8년 넘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 게 뭐 그런 겁니까? 와이프가 딩카자가 있어 애가 없는 거야? 아니면 애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된 겁니까? 좀 물어봐도 될까요? 결혼한 지 8년 넘었으면 와이프가 젊은 나이 때 결혼한 건데 지금 나이가 35이면 8년 전이면 27이잖아. 어린 나이인데 8년 넘었는데 자녀가 없다. 뭐 서로 합의하에 애를 가지지 않기로 하신 건지 아니면 애를 가지려고 좀 계속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건지.
딩크 하려고요. 아니 근데 이걸 와이프랑 상의해야 될 거 아니야. 저분 좀 이상한 분이. 그럼 저럴 거면 결혼 왜 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와이프랑 다 합의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본인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자 의사도 중요해. 결혼했잖아 결혼. 그럼 혼자서 뭔가 합의됐다고 진짜로? 일반적인 부부는 아니네요 진짜. 근데 할 말은 없다. 이게 딩크를 하더라도 와이프가 돈을 잘 버니까 뭐 제가 보통 딩크 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여자가 능력이 없으면 이제 나이 먹고 이 직장 때려치우고 일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딩크를 안 좋게 보는데, 근데 이분은 확실한 딩크가 맞는 게 와이프가 직업이 좋아요. 대기업 다닌다고 했잖아. 와이프 지분도 많이 들어갔겠네 그러면. 그럼 와이프는 왜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님은 임력인 됐고 와이프는 뭐 어떤 거예요? 애 키울 자신 없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왠지 알 것 같아. 부모 도움 없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집이 풍족하지 않은 겁니다. 이 두 분이.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둘 다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 없는 환경에서. 부모도 뭐 아예 안 받았다고 했잖아 둘 다. 무이프로 결혼한 거예요. 사실 저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게 서로가 좋아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서로가 좋아야. 조건 안 보고 결혼한 거잖아 이게. 변기청소 뭐 그거 남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 여러분. 물 뿌리고 맞잖아요. 물 뿌리고 한번 그 락스로 헹구고. 내가 보니까 가족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구나. 서로가 돈 없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돈 없으면 부부관계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환경에서 애 낳아봤자 애한테도 고생이고 우리한테 고생이니까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너도 없이 자라가지고 돈 없이 살면 어떤 건지 알잖아. 우리가 뭐 지금 애라도 더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근데 애를 가지려고 노력은 했을 것 같아 분명히. 처음부터 딩크하자는 얘기는 안 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애가 노력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이가 몇 살인데. 여자 결혼할 때 나이가 27이에요. 저 때 딩크하자는 얘기 쉽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애를 못 가질 나이도 아니잖아. 근데 아마 마음이 바뀐 것 같아. 처음 결혼할 때 딩크 얘기가 안 났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급하게 가지지 말고 좀 나중에 일하다가 뭐 진지하게 자녀 생각하지. 아마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바뀌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건 됐고요. 이제 공장생활 싫어요? 공장생활. 와이프는 뭐라 그래 와이프는. 천안이면 그렇게 빡세지 않잖아요. 천안이면. 천안에 집도 있으면 사실 와이프 버리대고 하면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저분이 돈을 잘 벌었으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돈을 잘 벌었으면 애를 키웠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내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니까. 와이프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죠. 와이프가 대기업 다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육아휴직 할 수 있으면 대기업은 할 수 있는데 애 가지고 다시 이제 복지 가려고 하니까 이게 내키지 않는 거지. 근데 복지 가는 분도 많이 있어요. 대기업은 저런 거 해주거든요. 정규직이기 때문에 못 잘라요. 노조가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애 가져도 못 자릅니다. 노조 커버 쳐주거든요. 그런 건 좋아요 여러분. 근데 대신에 그런 거지. 애를 낳아서 누가 기를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애를 누가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아마 그런 것도 얘기했을까 아마 부부끼리. 아니 자기가 애를 가진다 쳐. 애를 낳아. 뭐 육아휴직 써가지고 어떻게 이제 돌보겠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데 다시 복직을 해야 되잖아. 복직하면 누가 돌봐줄 사람 필요한데 나도 일을 하고 너도 일을 해버리면 누가 돌봐.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 한테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사실 걱정되거든 맞벌이가. 뭐 시댁 처가 가까이 있으면 그분한테 돈을 주고 좀 맡기면 되는데 아마 도와주지 못했을 것 같아 이게. 예. 근데 와이프가 뭐 열심히 사시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결혼 생활 저렇게 했는데 애 없는데 서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 나는. 문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네. 갈등 많이 생깁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애 없이 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와이프가 성격이 보통 여자들하고 많이 다른가 보다.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보통 여자들 많이 다르신 것 같아. 보통 여자면요 애 없으면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남자한테. 그거 못 견뎌가지고 사실 막 이혼하고 그러거든. 막 여자가 있잖아요 막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막 좌절되고 막 유사라 그러면 그 스트레스 남자한테 다 쏟아부어요 이게. 남자는 밖에 나 일하고 왔는데 힘들지 이게.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갈라선단 말이에요. 아 맞아주고요. 아 맞춰주고요. 아 그렇군요. 많이 져줘야죠. 와이프가 갑인데 와이프 돈 더 많이 벌잖아. 어. 그럼 님이 져줘야죠. 이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와이프가 돈 더 많이 벌고 뭐 더 좋은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도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짝이 장땡이야 장땡. 져줘야죠 그러면. 거기다 님이 직장 그만두면 놀잖아 이제. 일단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님이 일단 공장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천안은 공장 일자리밖에 없잖아요. 님 천안이죠. 천안이면 공장 일자리밖에 없다는 거 알 텐데. 그럼 뭐 하시려고요? 시설관리 쪽 취업할 생각은 없어요? 시설관리? 그나마 적당히 뭐 일할 수 있는 게 시설관리거든요. 시설관리. 시설관리 수요가 있는데 물론 저것도 힘듭니다. 힘든데 공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장. 공장 일에 버틸 정도면 시설관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설관리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무자격이면 누가 땡겨주는 거 아니면 사실 들어가기 힘들어요. 시설관리 수요가 있거든요.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공장 같은데. 형님들 저 오늘 직장 만 20년 차였네요. 형님들이 아닌데요? 다 동생들인데? 동생들인데요? 일단 직업 추천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경비, 보안업체, 그리고 시설관리 이 두 가지 있겠네요. 송사리는 여기 님보다 형님 없습니다. 다 동생이에요 동생. 님이 가장 형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증 따요 자격증 전기 산업기사나 기능사나 따. 네. 따고 나서 그 시설관리 업체 같은 데 한번 지원해 보세요. 천안은 공장이 많아가지고 시설관리 티오가 분명히 날 겁니다. 시설관리는 공장보다 낫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대신에 보수는 크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보수는 아마 최저시 곱하기 시간일 겁니다. 다른 복지는 없고. 대신에 공장처럼 막 이렇게 서서 일하고 하루 왼종일 이제 기계랑 씨름하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중간에 이제 사무실 같은 대기하다가 이제 문제 생기면 한번 출동 가가지고 이제 봐주고 점검하고 뭐 한번 순찰 들고 그리고 남는 시간 있으면 좀 이제 사무실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 좀 보다가 밤에 이제 아무 리 없으면 자면 되고 그 시설 관리거든요. 영포티분들 많으시네요. 네, 영포티분들 조심하십시오. 영포티분들. 아니면 납품기사 같은 거 납품기사. 운전면허증 있죠? 뭐 식자재는 아니면 이제 물건 납품하는 거.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밤에. 낮에 하는 것도 있는데 밤에. 운전 배송일 같은 거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영포티브 조심해야 돼요. 저 영포티브 많이 배려고 있습니다.
운전일, 운전. 님이 잘못된 게 뭐냐면 나이 먹어서 뭐라기 찾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워라밸 찾으려고 했으면 스펙이 좋거나 어린 나이 때 도전했어야죠. 이제 와가지고 나이 먹을 거 다 먹고 뭐 스펙 같은 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워라밸 찾겠다고 하면 안 되죠. 워라밸도 나름의 어떤 조건과 스펙이 필요한데. 아니 생각해요. 나이 먹어서 일하는 사람 다 힘드냐 하잖아요. 그 힘든 일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리고 저 미아 저거 워라밸 엄청 많이 된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있잖아요. 그 시설 관리 같은 거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데 있죠. 미아뿐만 아니라 저기 시설 관리 뽑거든요. 경비 같은 거 그런 거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요? 자격증 따야 돼. 근데 그런 거 하려면 그 선인장이 필요하니까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근데 님이 자격증도 없잖아요. 스펙이 없으니까 이 자리 구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따릅니다. 아니 생각해봐. 제가 원하는 주 5일 8시간 뭐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를. 이제 와서 이제 저런 거 찾는 거 좀 욕심 아닙니까? 님이 살고 있는 곳이 공업단지 아닙니까? 공업단지. 공업단지 단 공장일밖에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 쭉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쉬운이 찾겠다. 아니면 택시 같은 거. 법인 택시. 영업용 택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영업용 택시도 그 뭐야 그 산학금 채우려면 좀 많이 일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 욕심이야 생각해봐. 주 5일 이런 시간 욕심 아니에요? 많이 욕심이 욕심. 이거 사실 좀 어거지입니다 어거지. 뭐 교대금이 힘들다 이해합니다.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그러면 생산직보다 좀 쉬운 거 찾으면 되잖아 이게. 당연히 와이프가 반대하죠. 개인 택시 반대하지. 돈이 얼만데 1억 넘게 들거든요. 집 한 집 팔아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쁜 기사 같은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쁜 기사. 네. 나쁜 기사 샀거든. 나쁜 기사. 그러니까 이제 식자재 납품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 1,000원이죠. 보자. 충남 1,000원. 있네요. 1톤 3,500 화물차 운전기사 있네. 나쁜 기사 일자리 있습니다. 1점 보통 있으면 할 수 있어요. 1점 보통. 운전 좀 하시죠. 기본 하시죠. 운전일 하시는 거 어때? 운전. 그럼 1톤차 화물차 기사 있으니까 1톤이랑 이제 그 물기사 일자리 있어요. 요거 한번 지원해 보시죠. 요거 1점 보통 있으면 지원 가능하니까 요런 거 한번 알아보시죠. 나쁜 기사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운전하는 거 좋아하신다면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코스만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길이 어두우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보통 거래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맨날 갔던 데만 가는. 나쁜 기사 같으면 월급이 이거 받아봐야겠지 250에서 280만 사이네요. 이 정도면 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나쁜 기사면 이게 아마 주간이에요. 주간. 한번 볼까? 주월 근무 있네요. 네. 일종 보통 운전 가는 자, 해당 거주자,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본인 집과 가깝죠. 풍세면.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도성리. 근무시간 아침 7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그럼 10시간 반이 나쁘지 않네 이거. 배송량에 따라 조기 퇴근 가능.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요거 한번 찾아보시죠. 요거 요런 곳이 몇 군데 있어 이게. 근데 짱나는 게 뭐냐, 납품이 그거네. 쌀하고 작곡이네. 무게가 좀 있네요. 힘쓰는 거 각오하셔야겠네. 이건 안 좋네. 근데 보통 납품하면 힘 좀 써야 돼 이게. 물론 끌카로 끌 수 있는데 끌카로 또 실어야 돼요. 사람 들어가지고. 맞잖아요. 보통 그런 식일 겁니다. 이제 냉동 찹차 이제 1톤차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식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실어가지고 이제 들 때는 이제 사람 차에 들어가지고 끌카에다가 있잖아요. 엘카에다가 이제 실어가지고 지지 끌어가지고 이제 납품하는 거. 거래명세 같은 사인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요게 재밌어요 이게. 근데 이게 왜냐하면 독고다이라서. 예. 유해준님도 보니까 독고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예, 독고다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좋습니다. 그냥 이제 라디오 같은 거 들으면서. 저 호구순 씨 하는 말은 좀 무시하시고요. 저분은 좀 사입입니다. 저렇게 있잖아요. 좋은 대학교 나와도 헛소리 합니다. 꼭 뭐 대학이 좋은 데 나왔다고 해서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 호구순이 봐봐요. 저 사람 호랑이 마크 있는 대학교 나왔는데 하는지 봐봐. 중졸 가잖아요. 중졸. 그 안암동에 호랑이 마크 달려있는 대학교 나왔는데 하는지 봐봐요. 저기. 아주 학교 망신이시죠. 안암동 그 호랑이 마크 있는 대학교 나와가지고 한단 짓이 맨날 온라인 그 야구 게임 현진이 나오고 있고.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낮에 운전하는 거. 요거 일찍 퇴근하잖아요. 네, 요거 일자리 있거든요. 운전할 줄 알면, 운전 기본 발전은 뭐 어차피 스틱일 겁니다. 저게 차는 아마 회사에 주는 거고. 네, 그냥 저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네, 저 차 받아가지고 아침에 바짝 움직이면 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겠네. 7시 반이면. 근데 또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주말 쉬고. 저게 루틴이 익숙해지면 또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대신 스틱 운전이기 때문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스틱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차들 다 스틱일 겁니다. 오토가 아니라. 오토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오래됐으면 스틱일 가능성도 있고.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없네요. 네. 아무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장생활 힘든 건 이해합니다. 이분이 공장을 편한 데 갔으면 이런 말 안 하겠죠. 안 좋은 데 가다 보니까. 만약 대기업에서 뭐 4조 3개월 일했으면 아마 참고 일했을 거야. 근데 안 좋은 이제 2교대 일자리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워라밸을 무조건 산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고요. 적당히 좀 룰을 낮춘다면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제 일 편하게 하려고 찾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일하되 밤 안 새는 거 있잖아요. 밤 안 새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르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